자, 목소리 잘 들어가나요? 어이구, 좋아. 쓱쓱쓱. 뚜루루루. 뚜루루루. 뚜루루룰룰룰룰루. 아이고. 자.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됐어. 자, 다들 왔어요? 오, 좋아. 다 왔네. 소리 잘 들리죠? 잘 들어가죠? 아. 자, 그럼 이제 전기분해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게 있겠느냐? 뭐 다 괜찮은데, 포차 어떤 게 있겠느냐? 이런 것도 좋고, 뭘 해볼까? 좀 화끈한 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241페이지에 연습문제 31. 자, 내가 칠판에 정리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됐다. 자, 이런 정보 속에서 뭐 이러냐. 자, 연습문제 31에서 주어진 이 정보를 활용을 해갖고 거기 나와 있는 선택지 기역, 니은, 디귿 여러분 판단해 볼 수 있겠어요? 잘 보이죠? 보이죠? 자, 이제 하나하나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역.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는 0.80V보다 크겠느냐, 요거를 판단하라는 문제입니다. 보시죠. 자, 이게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앞서도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요 나와 있는 물질하고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전자가 제공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조건 강제적 환원 반응이 진행돼야 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이렇게 전자가 회수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가 됐건 간에 플러스 극에서는 강제적 산화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마이너스 극의 반응을 분석해 보죠. 자, 1. 후보.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날 후보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Ag 플러스. 왜 얘가 후보가 되느냐? 수용액이 보시다시피 AgNO3잖아요. 그럼 은은 1 플러스 양이온이고 NO3는 1 마이너스 음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 속에는 우선 이 양이온이 당연히 정전기적 인력으로 들러붙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누가 후보가 된다고 했습니까? 전기분해에서는 물. 용매기 때문에 항상 저 극판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Ag 플러스하고 물이 후보가 돼서 쟤랑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을 하게 될 텐데, 이때 Ag 플러스하고 H2O 여기서 어떻게 되겠느냐? 요렇게. 자, Ag 플러스가 반응할 수 있는 환원 반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전자를 받아 이렇게 되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H2O가 환원하는 반응은 뭡니까? 이렇게 쓰라고 했죠. H2O가 환원되는 건 어쨌건 전자를 받는 것이다. 전자를 받으면 마이너스 입자가 생겨야 되니까 수용액 중에서는 OH 마이너스다. 그리고 남는 게 수소 원자니까 수소가 기체로 발생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후보 중에 하나가 환원이 될 텐데, 왜? 마이너스에서는 강제적 환원이 된다고 했죠? 그 각각 후보에 대한 반응식을 써본 거예요. 이때 여기서의 전위는 0.80 볼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이 반응의 전위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항상 전위가 더 큰 반응이 선택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둘 중에 0.80하고 가중에 누가 더 값이 크냐는 결국 위쪽 반응하고 아래쪽 반응 중에 누가 실제 선택돼서 환원 반응이 진행되냐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단서가 이 전극판의 질량이 증가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왜냐? 만약에 물이 반응을 하면 누가 반응해요? 기체가 반응하죠.
근데 기체는 반응한다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기체는 전극판에서 만들어져도 뽀글뽀글뽀글 하다 하늘로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기체는 뭐 질량 증가와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체는 아무리 만들어져도 전극판의 질량 증가와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질량 증가는 누구 때문이다? 바로 여기 있는 은 이온이 보시다시피 전극판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은으로 석출되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은이 석출될 때는 고체 상태고 고체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당연히 질량이 증가할 테니까 여기에 있는 은이 이렇게 붙어서 질량 증가를 하고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은이 저기에 들러붙는다는 얘기는 두 반응 중에 누가 선택이 된다? 요것이 선택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이 될 때는 어떻게? 전이가 더 커야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에 있는 0.80V와 가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커야 돼? 이쪽이 더 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너만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지 기억 가는 0.80보다 크다 작다? 아 크지 않다. 그래서 기억 선택지는 나가리. 아시겠죠? 아까 내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문제를 분석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죠? 요거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선택지 기억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또 선택지 니은을 바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선택지 니은은 주어져 있는 보시면은 이 마이너스 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자, 마이너스 극에서 전기화학 반응이 돼 환원 반응 되나요? 네, 전자 받아들이는 환원 반응 되네. 오케이, 이건 맞고요. 보이시죠? 네.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 선택지 디귿시험인데 디귿은 뭐냐면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의 몰수가 0.0025몰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보이시죠? 이거 뭐냐면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살펴봅시다.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양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문제의 정보가 이쪽의 질량이 1.08g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가한 게 누구라고요? 기체일 수도 없고요. 이렇게 석출되는 은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생성된 생성된 은의 몰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증가한 게 순전히 은이니까요. 그러면 몰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녀석의 질량을 이 녀석의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은의 몰 질량은 108g/몰이 되겠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찾아도 되고요.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 질량을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의 값은 어떻게 된다? 0.01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반응에서 여기에 있는 은이 어떻게 된다? 0.01몰 반응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된, 자, 무엇을 위해 공급된? 환원 반응을 위해서 공급된 전자의 몰수 역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요렇게. 왜냐? 주어진 환원 반응에서 은과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가 다 1대 1대1이죠. 그러니까 생성된 은의 몰수나 공급된 전자의 몰수나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생성된 전자의 몰수가 0.01몰이니까 전자의 몰수도 0.01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저 환원 반응으로부터 저런 다양한 반응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좋아, 좋아. 와우, 방금 저기 천둥 친 거 들었어요? 오, 태풍 온다는데, 와, 방금 구르릉 구르릉 했는데? 오, 완전 무섭다. 우와, 천둥 치는 거 아니야? 비 오는 거 아니야? 와, 비 오나? 오, 좋아. 날이, 오, 뭐야, 비 오나? 아, 아직 비 오는 소리는 안 들리네. 오, 천둥 완전 무섭다. 오, 오, 그죠, 그죠, 그죠. 막, 뭐, 구르릉 쾅쾅 했죠. 오, 완전 무섭다. 오, 좋아, 좋아. 아, 이게 또, 비 한번 확 와주면 시원해질 텐데, 야, 이거 너무 또 심하게 오는지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오케이, 됐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자,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난 반응 분석이 됐다면, 그 다음 어디서?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르르캉캉하네. 마이너스 극에서처럼 플러스 극에서도 반응 가능한 후보들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후보들이 있겠느냐? 바로 요거와 이것이 되겠죠. 자, 음이온인 것은 왜? 플러스하고의 인력 때문에 당연히 끌릴 수 있으니 요것 또한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물은 용매니까 항상 옆에 접촉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이거 뭡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원자단 음이온이죠. 아까는 아마 탄산, 인산, 황산 음이온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질산 음이온도 대표적인 원자단 음이온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단 음이온은 주어진 산화환원 반응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이런 주어진 산화환원 반응에서 그냥 없는 놈. 그야말로 그냥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경꾼, 구경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는 하나밖에 없죠? 예. 그럼 이 경우는 두 번째, 바로 요 H2O의 무신 반응 돼야 돼요. 이 플러스 극에서는 강제적인 샹화 반응이 일어나야 쓰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 H2의 샹화 어떻게 진행이 되겠으니까 바로 만들어내면 되죠. 항상 요거 만들어내는 거 익숙하셔야 돼요. 자, 산화니까 전자가 뽑혀 나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뽑혀 나왔으니 플러스도 있어야 정규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H 플러스는 두 개니까 여기다가 2 써주시고 여기는 없는데 여기 있는 원소가 산소니 바로 2분의 1 O2 가스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H2O의 샤나 반응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이 녀석의 만약 전위를 알고 싶다. 그럼 그 값은 얼마일까요? 바로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지요. 제시. 자, 얼마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1.23V겠네요. 자, 왜냐? 이 숫자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경우는 데이터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산소의 환원 반응 기준으로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성한 반응식은 H2의 산화 반응이고 이것은 주어진 요 문제에 주어진 반응의 역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1.23V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지금 표현을 한 것이다. 알겠죠? 이것을 극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자, 여기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찍어볼게요. 볼게요.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앞서 계산에 의해서 공급된 전자 몰수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바로 0.01몰이라고 했지요. 그게 앞선 그 환원 전국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플러스 극판에서는 어떤 기체가 맹그러지게 되어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요 산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 이 녀석에 대한 전자하고의 몰수비가 몇 대 몇입니까? 바로 1대 4가 될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성된 기체, 지금은 누구 기체예요? 바로 산소 기체죠. 자, 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O2 몰수가 이 주어져 있는 전자 몰수에 대해서 4분의 1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왜? 화학연료 개수가 4대 1이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4분의 1 곱하기 하고 0.01 넣어주시면 값이 뭐가 나올 것이냐? 바로 0.0025 몰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바로 이것이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택지 디귿이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선택지 디귿은 옳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뭐 기억, 니은, 디귿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오, 드디어 비 오네요. 우와, 큰일 났다. 나 호텔까지 갈 때 우산 쓰고 가야 되는데. 야, 씨, 뭐야 이거. 비 완전 많이 온다. 우와, 비 온다, 비 온다. 우와, 씨, 드디어 비 오네. 그렇게 덥더니. 아, 진짜. 여기 비 엄청 오는데요? 비 확 오는데요? 오, 좋아. 자,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분석이 끝났지만 하나 더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 어떤 논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억니은, 선택지 기억니은 디귿은 이걸로 뭐 끝난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여기서 문제를 하나 더 만든다면 어떤 문제를 하나 추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요거. 자, 여기 주겠습니다. 자, 문제에 직접 제시되지 않더라도 이쪽 전기분해를 공부한다면 반드시 이 분석도 하셔야 됩니다. 전체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자, 마이너스 극은 무조건 뭔 일이? 강제적인 환원이 벌어지고요. 플러스 극은 강제적인 산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반응이 각각 뭘까요?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각 주어져 있는 반쪽 반응들에는 전위 데이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은의 환원 전위 데이터는 문제에서도 제시되어 있듯 0.80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물의 산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환원 전위가 마이너스 1.23V인 것을 찾아내었죠. 맞나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전체 반응도 만들고 전체 전위도 구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환원하고 산화되는 전자 개수를 일치시키면 되죠. 그런데 여긴 전자가 하나고 여기 전자가 두 개니까 여기다가는 곱하기 2. 그래 놓고 이 둘을 지금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환원 반응 그대로 산화 반응 그대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전자를 소구하려면 이 경우는 이 두 개를 그대로 짜잔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전체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소거시키고 나서 뭐 그냥 반응물 승부를 다 더해 주시면 되죠.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전체 전위는 어떻게? 여기서 요것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요 놈하고 요 놈을 반응식을 더했으니까 그대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반응식을 2배 했지만 전위를 2배 하시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가 나왔네. 무슨 의미죠? 이 반응은 이 자체로는 뭐? 불가능.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 반응이 진행 가능한 외부 전위 조건을 알 수 있죠. 그 외부 전위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썼어요? 이 뭐 external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지금 주어져 있는 전체 전위랑 더했을 때 그러면 전체 전위가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0.43V인데 이게 결국 커질 때 주어진 전기 분해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외부에서 걸어줘야 될 외부 전위는 0.43V 이상이다. 그래서 문제에 뭘 추가할 수 있냐면 여기 공급돼야 된 전원이 0.43V 이상이다 라는 것을 알아내는 선택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완전 중요하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분석하는 방식이 굉장히 그 앞서와 동일하죠. 자, 요거 완전 중요하다. 자, 그 다음 하나 풀어볼 거는 244페이지에 연습 문제 37. 244페이지 연습 37. 한번 봅시다. 자, 연습 문제 37. 여기 이제 카이스트 입시 문제인데 여러분들 카이스트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 풀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거 이 문제 풀고 가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봅시다. 자, 여기 줄게요.
지금 나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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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칠판에 문제 정리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시도를 좀 해보세요. 자,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자. 자,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아이고. 좋아. 가만히 있습니다. 1 가운데가 이온을 투과시킬 수 없고 물은 유리관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묽은 NF 수용액 좋아. 자, 보자. 보자.
그리고 자 여기에 오케이 해서 그래서 여기도 바로 여기도 하고 자 오케이 다음 온도는 300켈빈 켈빈 2볼트로 여기서는 암페어 3860초 오케이. 자 여러분 풀어봤어요? 자 한번 보자. 자 이것만 풀고 갑시다. 자 풀려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아니 유재석 씨 친구 유자관 맞습니다. 네 유자관 씨 맞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대단해요. 좋아. 태풍 루핏이라고요? 해적왕 루피예요? 루피 맞나? 하여튼 좋아. 유자관 씨. 자, 이 문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거는 1. 공급된 전자 몰수를 계산해 보죠. 우선 1. 전하량은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계산해 봅시다. 자, 우선 얼마의 얼마의 전류를 얼마나 흘려주었죠? 0.1A의 전류를 3860초 동안 보시다시피 공급을 하였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암페어하고 초가 곱해지면 그게 바로 뭐예요? 전하량 단위 쿨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암페어 곱하기 세크하면 쿨롱인데 이거를 뭐로 나눠준다? 바로 패러데이 상수로 나눠주면 이 공급된 전자의 전하량을 공급된 전자의 몰수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패러데이 상수를 뭐로 하라고 했냐면 965빵빵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패러데이 상수는 965빵빵 쿨롱포몰. 그래서 패러데이 상수를 여기다가 965빵빵 쿨롱포몰을 나누어 주시게 되면 얘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럼 값이 뭐가 나올 거다? 위아래를 나눠 주시면 대략 4mm몰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패러데이 상수를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원 장치에서 여하튼 여기에 공급된 전원이 바로 4mm몰이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어쨌건 전원 장치에는 플러스 극이 있을 거고 어쨌건 마이너스 극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플러스 극과 이 마이너스 극 이게 여기하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플러스 극에 연결된 여기에서 바로 강제적 산화가 벌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강제적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이 각각을 분석을 해봅시다. 이 전극 반응. 자, 1 플러스 극. 자, 여기서도 뭘 알아봐야 될 거냐면 후보요. 자, 저 플러스 극엔 누가 끌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음이온과 그 다음 물 등이 끌려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음이온이 누가가 있느냐? 지금 얘가 NaF 수용액이란 말이에요.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이온하고 어떤 이온이 녹아 있을 거냐면 바로 Na 플러스와 F 마이너스 이온들이 녹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플러스 극에는 우선 누가 끌릴 수 있을까요? F 마이너스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릴 수 있으니까 플러스 극에서의 산화 반응 후보 중에 하나는 바로 F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 다음 수용액 쪽에서는 항상 누가 더 후보가 돼요? 물이 후보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뭘 골라야 되느냐? 바로 이 플로라이드. 이 녀석은 전기 음성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가장 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수용액 중에서 산화 반응이 어렵습니다. 전기음성도가 아주 큰 플로라이드의 경우 저런 속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플로라이드의 전기음성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저기서 전자 떼어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선 선택의 여지가 없이 누가 산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H2O가 산화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여기서 H2O의 산화 반응이 되겠구나. 그럼 H2O 산화 반응 어떻게? 얘가 전자를 내어놓아야 되는 게 산화 반응이죠. 그러면 전자가 내어놓으면 양 이온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물에서는 H+. 그런데 물에는 수소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2로 넣어주시고 여기는 없는 기체인데 여기는 없는 원소인데 여기 있는 게 있죠. 산소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O2 가스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 플러스 극에서 생성되는 기체 몰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게 지금 산소 기체잖아요. 그 몰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하고 산소 기체 몰수 사이에 몇 대 몇의 관계가 성립합니까? 4대 1의 관계가 성립하죠. 바로 여기서는 4분의 1 곱하기 전자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4밀리몰 공급됐으니까 여기서 산소는 얼마나? 1밀리몰 생성이 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1밀리몰 뽀글뽀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플러스 전극 반응을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마이너스 극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극에서도 후보를 골라야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극적으로 끌려올 후보는 대표적으로 양이온이 끌려오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언제가 후보가 되는 물. 잘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Na 플러스가 후보가 되고 H2O도 후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것,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알칼리 금속 양이온이라고 하죠. 바로 일조 원소요.
뭐 리튬, 소디움, 포타슘 이런 애들. 이 알칼리 금속 양이온은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용액 중에서 매우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 양이온은 레독스 리액션, 산화환원 반응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양이온이 물속에 녹아 들어오면 얘는 산화반응, 환원 반응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앞서 원자단 음이온들이 그런 것처럼 알칼리 금속 양이온도 그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선택의 여지 없이 누가? H2O가 반응을 해야죠.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바로 H2O에 의한 환원 반응을 생각해야 되겠네요. H2의 환원 반응 어떻게 작성합니까? 바로바로바로바 물이 전자를 받아들였다 생각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입자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전자 때문에. 그럼 물과 관련해서는 OH-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원소인데 여기는 발견되지 않는 원소가 한 개가 있죠. 바로 수소가 두 개인데 하나니까 바로 수소가 기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뽀글뽀글 만들어지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저런 식으로 수소 기체가 뽀글뽀글 생성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는 기체 몰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주어져 있는 전자 몰수의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왜? 이 수소기체 생성 몰수의 앞에 개수가 여기 있는 전자하고 2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하나 만들 때 절반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전자 관여된 몰수가 4mm몰이라고 했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얼마나? 2mm몰의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요 48ml라고 하는 곳에 수소기체하고 H 플러스가 아닌 수소기체죠.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여기서 48ml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각각의 몰수는 어떻게? 보시다시피 산소기체는 1m몰, 수소기체는 2m몰.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무슨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요렇게. 오른쪽 48ml 공간에서 생성된 바로 누구하고 누구? O2와 H2O의 부분합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 부분합은 어떻게? P 보이는 NRT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저기 있는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를 뭐 이상기체로 충분히 가정해 볼 만하죠. 자, 그러면 P 보이는 NRT에 의해서 어떤 수식? V분의 NRT 이 수식을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생성된 기체의 몰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만들어진 산소기체 몰수하고 수소기체 몰수를 다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값을 어떻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이 몰수 자리에다가 자, 산소기체도 만들어지고 보시다시피 수소기체도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몰수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기체상수는 얼마라고 했죠? 문제에서 0.08로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08 그 다음에 ATM 리터 몰 켈빈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 온도는 몇 도? 문제에서 300켈빈으로 두라고 했네요. 그리고 전체 부피는 48
0.08ml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쭉 계산하면 간단하게 뭐가 나오느냐? 바로 값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어디 있어? 얘를 이제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산소 기체하고 수소 기체에 의해서 다 계산이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계산을 해야 되네. 아이 귀찮아. 자, 그러면 단위가 욕 날아가고, 그 다음에 몰 날아가고, 켈빈 날아가고, 리터 날아가서 ATM.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보시다시피 여기는 0.08 곱하기 300 해서 48이니까 어떻게 돼? 이거 없어지고 38, 24 나누면은 2. 2분의 3. 바로 2분의 3 ATM이 나온다. 이런 말이지. 여러분 계산 맞아요? 저 2분의 3 맞아요? 여러분 내 계산 맞아요? 내 계산 안 해봐가지고 저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2분의 3 ATM을 계산을 했는데 이 2분의 3 ATM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걸까요? 2분의 3 ATM. 자, 보세요. 이만큼 이 공간에 2분의 3 ATM이 추가적으로 기체가 생긴 거죠. 원래 여기는 대기 중이어서 1기압의 공기도 있겠지만 2분의 3만큼의 이 뭐냐면은 그 산소와 수소 기체가 합쳐진 압력이 추가적으로 생겼을 거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된다? 저 유자관에서 뭐로 작동한다? 이것이 삼투압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저 2분의 3만큼의 추가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보자면 여기에는 2분의 3 ATM이 바로 저기서 나타나는 삼투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어디에 넣으면 되겠어요? 바로 그 유명한 반트호프식에 넣으면 삼투압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줄게요. 자, 네 번째 삼투압 계산. 자, 삼투압 어떻게 씁니까? 파이 이퀄 CR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이 삼투압이 지금 만들어진 수소기체, 산소기체랑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합쳐진 부분압이랑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 덕에 요 수위하고 요 수위가 같아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서 얘가 2분의 3 ATM이 삼투압이고, 이제 C는 용액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 농도고요. R이 기체상수니까 0.08 ATM 리터 몰 켈빈일 거고요. 그 다음 온도는 여전히 300켈빈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를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올 것이냐. 바로 여기 있는 농도가 16분의 1몰로 계산이 될 거다. 이란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농도가 바로 16분의 1몰인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게 지금 뭐라고요? 바로 이 내부에 보시다시피 내부라고 하는 게 바로 요 U자관의 오른쪽 수용액의 녹은 용질의 몰 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에 녹은 수용액의 요 수용액에 녹은 용질은 누구 있냐면 바로 Na 플러스 F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6분의 1몰이라고 하는 건 누구와 누구의 농도라고 할 수 있냐면 저기에 있는 Na 플러스와 F 마이너스의 몰 농도의 합이라고, 둘의 몰 농도의 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당연히 양론적으로 Na 플러스의 농도와 F 마이너스의 농도가 다를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Na 플러스 F 마이너스가 NaF에서 녹은 거니까 요 놈의 몰수나 요 놈의 몰수나 같아야 될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두 개를 더해서 16분의 1몰인데 두 개는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저기에 있는 용질 농도, 그건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NaF의 수용액적인 농도는 바로 32분의 1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기화학의 그 전기 분해와 용액의 총괄성을 엮은 문제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단계 하나하나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전기화학 문제의 전기분해 문제에 그 다음에 용액의 총괄성을 섞어 놓은 건데 문제들을 이렇게 섞어 놓다 보니까 계산과 생각할 요소가 좀 많은 문제인 거죠. 요게 사실은 2020년에 카이스트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신에서 이렇게 중요 대학의 입시 문제를 내신 문제로 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했어요? 이거 이해했어요? 오케이, 됐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투압이 끝! 박수! 아니, 삼투압이 끝. 전기화학이 끝! 박수! 와! 전기화학 끝! 전기화학 끝.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내일 뭘 해볼까요? 내일은 그 실강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오시는 거죠. 실제로 오시죠. 그럼 내일은 뭘 할 거냐면 바로 반응 속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내일 반응 속도 수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일 와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 됐어요? 몇 시 됐어요? 오, 오케이. 지금 시기 몇 시예요? 12시 18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수업은 9시 15분에 시작할게요. 알겠죠? 15분까지는 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15분까지 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15분에 좀 더 자고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내일 9시 15분에 오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